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전화기에 저장된 번호가 많았습니다. 주말마다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술자리도 잦았고 모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하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저장된 번호는 그대로인데 통화 기록은 비어 있습니다. 주말이 되어도 약속이 없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런 변화가 불안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사회성이 떨어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을 보면 다들 바쁘게 사람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SNS에는 모임 사진이 올라옵니다. 나만 혼자인 것 같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벗을 사귀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공자가 답했습니다. 충고하되 잘 이끌어라. 안 되면 그만두라. 스스로를 욕되게 하지 마라. 이 대화의 진짜 의미를 아십니까? 친구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맞지 않으면 그만두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욕되게 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오히려 성숙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본질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친구가 많았습니다. 학교 친구, 직장 동료, 동네 친구, 취미 모임 사람들, 주말마다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전화도 자주 왔고 약속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친구가 많은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집니다. 직장을 옮기면 동료가 바뀝니다. 매일 보던 사람들과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집니다. 서로 바쁩니다. 새로운 동료들과 지냅니다. 옛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결혼하면 배우자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주말에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배우자와 시간을 보냅니다.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혼하더니 친구를 안 만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배우자가 섭섭해하면 친구 약속을 취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몇 번 반복되면 친구들이 연락을 안 합니다. 자녀가 생기면 육아에 모든 시간을 쏟습니다. 주말도 없고 밤도 없습니다. 아이를 돌보느라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전화, 통화할 시간도 없습니다. 친구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결혼 안 한 친구, 아이 없는 친구는 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바쁘냐고 합니다. 만나자고 하면 미안하다고 합니다. 몇 번 거절하면 친구들이 서운해합니다. 그렇게 관계가 멀어집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도가 다르면 함께 도모하지 않는다. 이 말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각자 가는 길이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길이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 결혼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은
커리어에 집중합니다. 한 사람은 육아에 매진하고 다른 사람은 자유를 즐깁니다. 길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 걸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억지로 같은 길을 걸으려 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습니다. 어떤 은퇴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동창회도 나가고 직장 모임도 나가고 동네 친구도 만났습니다. 한 달에 10번 이상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동창회는 여전히 있었지만 가기 싫어졌습니다. 만나면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학창 시절 이야기, 누가 성공했다는 이야기, 누가 아프다는 이야기, 듣고 있으면 지겹습니다. 직장 모임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은퇴한 사람 이야기에 현직자들이 관심 없습니다. 예전에는 직장 이야기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통분모가 없습니다. 현직자들은 승진, 프로젝트, 회사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은퇴자는 낄 데가 없습니다. 그저 듣고만 있습니다. 소외감이 듭니다. 동네 친구들도 만나기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만나면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돈 이야기만 합니다. 서로 자랑하거나 불평합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됐다. 누구는 돈이 많다. 누구는 건강하다. 듣고 있으면 피곤합니다. 비교당하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은 별로고 내 돈은 적고 내 건강은 안 좋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쁩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게 더 편합니다. 그렇게 하나둘 관계가 정리됐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불안했습니다. 내가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친구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장이라는 것을. 공자의 제자 아내는 가난했습니다. 누추한 골목에 살았고 밥 한 그릇 물 한 잔으로 연명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 근심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공자가 아내를 칭찬했습니다. 외로워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현명함이라고. 친구가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평안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내처럼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면 친구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가 줄어드는 이유를 말입니다. 첫째,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비슷한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영화를 보고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길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집착합니다. 만나면 병원 이야기, 약 이야기, 운동 이야기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합니다. 부동산 이야기, 주식 이야기, 재테크 이야기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에 빠집니다. 교회 이야기, 절 이야기만 합니다. 관심사가 다르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억지로 맞추려 하면 피곤합니다. 관심 없는 이야기를 들어줘야 합니다. 듣는 척하느라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그러다 보면 만나기 싫어집니다. 전화가 와도 받기 싫습니다. 약속을 잡자고 하면 핑계를 댑니다. 둘째,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밤늦게까지 술을 마셔도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주말마다 나가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사람을 만나고 나면 며칠 동안 피곤합니다. 밤늦게까지 있으면 다음날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만남을 줄이게 됩니다. 셋째, 가치관이 명확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남의 시선을 신경 썼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친구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 있는 관계만 남기면 된다는 것을, 그래서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아직도 숫자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질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넷째,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낭비해도 괜찮았습니다. 의미 없는 모임에 가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그러니 의미 없는 만남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다섯째, 피상적 관계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가볍게 어울렸습니다. 깊은 이야기 안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피상적 관계가 공허합니다.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뉴스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진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럴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섯째, 비교가 고통스러워집니다.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다. 저 사람은 건강하다. 저 사람 자식은 잘 됐다. 이런 비교가 불편합니다. 내가 뒤처진 것 같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 아예 안 만나는 게 낫습니다. 일곱째, 갈등이 귀찮아집니다. 사람이 모이면 갈등이 생깁니다. 의견이 다르고 성격이 맞지 않고 이해관계가 얽힙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갈등을 참았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참기 싫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그냥 관계를 끊습니다. 억지로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내동하지 않고 소인은 내동하되 화합하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진짜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지내지만 무조건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신의 원칙이 있습니다. 반면 미성숙한 사람은 겉으로만 똑같이 행동하지만 진정한 화합은 이루지 못합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맞추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진짜 우정이 아닙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됩니다. 여덟째, 체면이 덜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체면을 챙겼습니다. 모임에 안 나가면 뭐라 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연락을 안 하면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체면이 덜 중요해집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편한 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자연스럽습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증거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중요한 것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양이 중요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질이 중요해집니다. 의미 있는 몇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 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았습니다. 회식도 빠지지 않고 동창회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주말마다 골프 모임에 갔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진짜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모두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직장을 떠나니 연락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술값도 많이 냈는데, 골프도 함께 쳤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친구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같은 회사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만날 필요 없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억지로 갈 필요 없습니다. 연락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줄어든다고 외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의미 없는 만남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게 됩니다. 비교와 갈등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시간이 소중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바쁠 때는 이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이 멀리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 말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다릅니다. 진짜 친구라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진짜 친구는 남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진짜 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질 좋은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친구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진짜 친구란 무엇일까요? 오래 알았다고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자주 만난다고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편한 사람입니다. 억지로 맞출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평생 살면서 한두 명 만나면 다행입니다. 나머지는 그저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은 피상적 관계로 충분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들려 애쓰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쉽게 친해지지 않습니다. 서로 경계가 있고 조심스럽고 부담스럽습니다. 억지로 친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만나지면 만나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혼자입니까? 외롭습니까? 아니면 편안합니까? SNS를 멀리 하십시오. SNS를 보면 다들 바쁘게 사람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모임 사진, 여행 사진, 파티 사진, 이런 것들을 보면 나만 외로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모습만 올립니다. 외로운 순간, 힘든 순간은 올리지 않습니다. SNS는 현실이 아닙니다.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사회는 말합니다. 친구가 많아야 한다고, 사교적이어야 한다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친구가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더 평화롭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하십시오. 외로움은 고통입니다.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선택입니다. 혼자 있기를 원하고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고독은 평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산책하고 혼자 음악을 듣고 혼자 책을 읽습니다.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고 나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공자의 제자 자로는 용맹했습니다. 항상 사람들과 어울렸고 활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자로에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 자로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무료하고 외로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을. 친구가 많은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편안합니다. 이것이 성숙함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안심이 됐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합니다. 명절이나 주말에 약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집에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전화기가 조용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성장한 것입니다. 옛 친구들과 연락이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오래 알았다고 평생 연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예전에는 맞았지만 이제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동창회나 모임에 안 나가도 괜찮습니다.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 것입니다. 의미 없는 모임에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쉬는 것이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 수가 적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질이 중요합니다. 진짜 친구 한 명이 피상적 친구 100명보다 낫습니다.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연락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바쁩니다. 그들도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들도 관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없다고 당신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연락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연락하고 싶을 때 하면 됩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연락은 의미 없습니다. 혼자 밥 먹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영화 봐도 괜찮습니다. 혼자 여행 가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혼자 하는 것이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남에게 맞출 필요 없고 눈치 볼 필요 없고 자유롭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입니다. 고통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상실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당신이 성숙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버리고 본질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진짜 자신과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 드는 것의 축복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평탄하고 편안하되 소인은 항상 근심하고 걱정한다. 이 말의 뜻을 아십니까? 진짜 현명한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많은 친구가 없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편안합니다. 반면 미성숙한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친구가 많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들과 있어도 외롭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친구 수를 세며 불안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혼자 있어도 평안한 사람입니까? 오늘부터 친구 수를 세지 마십시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정리되도록 두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당신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외톨이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장했습니다. 성숙해졌습니다. 본질을 알게 됐습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현명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떳떳한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과 편안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일시적이라는 것을, 영원한 것은 자신뿐이라는 것을, 그러니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자신을 돌보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친구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고요함이 얼마나 평화로운지를,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짜 자신을 만나는 시작입니다.